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어떤 분들은 네 번, 다섯 번도 갑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 안 켜고 가시죠?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눈 반쯤 감은 채로 걷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벽도 안 잡습니다. 우리 집인데 뭐 평생 살던 집인데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과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아침엔 몸이 깨어 있습니다. 혈압도 정상입니다. 밝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밤엔 아닙니다. 몸이 반쯤 잔 상태입니다. 혈압은 낮습니다. 어둡습니다. 혼자입니다. 대부분 이 차이를 모릅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습니다. 발견이 늦어집니다. 이 차이가 사고와 비사고를 가릅니다. 같은 집 아닙니다. 같은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아침과 밤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완전히 다른 위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뭐가 위험해? 평생 가던 건데, 우리 집인데,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데, 전부 틀렸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다는 건 아직 안 넘어진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안 넘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는 밤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넘어지는 장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장실로 가는 길, 화장실 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왜 밤입니까? 왜 화장실입니까? 몸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닙니다. 반쯤 자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눈은 떴지만 뇌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 반응 속도가 느린 상태, 균형 감각이 둔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두운 복도를 걷고 문을 열고 병위에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뭐. 맞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매일 하니까 긴장을 안 합니다. 조심을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고를 만듭니다. 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배울 때는 조심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때는 사고가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사고가 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던 화장실이니까 조심을 안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오늘은 왜 한밤중 화장실이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다고 뇌가 완전히 깬 건 아닙니다. 눈을 떴어도 뇌는 아직 수면 모드입니다.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분 걸립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눈 뜨고 일어나고 걷고 화장실 가는데 30초, 1분 그 시간 안에 뇌는 완전히 못 깹니다. 덜 깬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저기 문턱 있지? 조심해야지. 이런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휘청하는 순간 손으로 벽을 잡아야 하는데 반응이 늦습니다. 넘어지는 중인데도 몸이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균형 감각이 둔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넘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엔 쉽게 피하는 물건도 밤엔 부딪힙니다. 평소엔 잘 잡는 손잡이도 밤엔 놓칩니다. 평소엔 잘 넘는 문턱도 밤엔 걸려 넘어집니다. 뇌가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니까요. 술 마신 상태와 비슷합니다. 술 마시면 판단력 떨어지죠. 반응 느려지죠. 비틀거리죠. 한밤중 덜 깬 상태도 똑같습니다. 술은 안 마셨지만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정상입니다. 수면 중 혈압은 낮 혈압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집니다. 몸이 쉬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심장도 천천히 뜁니다. 혈관도 이완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문제는 갑자기 깨어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활동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혈압이 낮은 채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제때 안 올라갑니다.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게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문제는 밤에도 약 효과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압을 계속 낮춥니다. 원래 밤엔 혈압이 낮아집니다. 거기에 약까지 더해지면 더 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하게 옵니다. 이뇨제를 먹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줄입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역시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밤에는 어둡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어두우면 사물과의 거리를 잘못 판단합니다. 눈의 착각입니다. 문턱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거나 낮아 보입니다. 벽이 더 가까워 보이거나 더 멀어 보입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이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야간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나이 들면 눈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밝은 곳에서는 괜찮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시간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젊은 사람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몇 초 만에 적응합니다. 60대 이상은 적응하는데 몇 분 걸립니다.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옵니다. 적응도 안 된 상태로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거의 눈 감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이유는 대부분 급하기 때문입니다. 참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미 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납니다. 빠르게 걷습니다. 뛰어갑니다. 불 켤 시간도 아깝습니다. 벽 잡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장치를 건너뜁니다. 불 켜기 건너뛰임, 앉아서 준비하기 건너뛰임, 벽 잡기 건너뛰임, 천천히 걷기 건너뛰임, 전부 건너뛰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10초만 참으면 됩니다. 10초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10초가 넘어짐을 막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그 10초를 못 참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덜 깬 상태, 혈압 불안정, 시야 제한, 이것들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합니다. 뇌도 덜 깨고 혈압도 낮고 어둡고 급한 상태, 이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그래서 밤이 위험합니다. 아침에는 이 중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뇌 완전히 깸, 혈압 정상, 밝음, 급하지 않음. 그래서 아침은 안전합니다. 같은 화장실이지만 아침과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을 뜹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참았던 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혈액이 쉽게 뇌로 갑니다. 일어서면 뇌가 위로 올라갑니다.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혈액이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특히 옆으로 자다가 몸을 돌리면서 일어나면 더 위험합니다. 한 번에 2가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돌리기, 일어나기, 혈압이 2번 변합니다. 뇌가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어지럽습니다. 그대로 침대 옆으로 쓰러집니다. 침대 옆에는 대부분 딱딱한 바닥입니다. 침대 모서리가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가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밤이니까, 혼자니까, 배우자는 자고 있으니까요. 소리가 나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자고 있으면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어젯밤에 넘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후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운 밤에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이 떨어집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럽지만 참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니까요. 불을 안 켭니다. 눈 뜨면 잠 안 와.
익숙해서 괜찮아. 불 켜면 배우자 깨. 다 틀렸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넘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익숙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깨우는 게 혼자 쓰러져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불을 안 켭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복대는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턱 있고 저기 물건 놓여 있고 벽에 뭐 걸려 있고 다 압니다. 밤에는 못 봅니다. 어둡습니다. 시야가 제한됩니다. 뇌도 덜 깬 상태입니다. 문턱을 못 봅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넘는 문턱을 밤에는 못 봅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도 못 봅니다. 낮에 아이들이 놓고 간 물건, 저녁에 누가 벗어둔 슬리퍼, 평소 같으면 보고 피합니다. 밤에는 못 봅니다. 밟고 넘어집니다. 살짝 열린 문도 못 봅니다.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하고 벽을 짚으려다가 문에 손이 들어갑니다. 중심을 잃습니다. 넘어집니다. 혼자입니다. 배우자는 자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방에서 잡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넘어진 소리가 나도 아무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발견이 늦어집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엽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잘 안 잡힙니다. 어둡습니다.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 보입니다. 뇌도 덜 깬 상태입니다. 손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합니다. 한 번 놓칩니다. 허공을 잡습니다. 다시 손을 뻗습니다. 또 놓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손을 뻗습니다. 이번엔 잡힙니다. 하지만 중심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휘청입니다. 화장실 바닥은 대부분 타일입니다. 미끄럽습니다. 특히 습기가 있으면 더 미끄럽습니다. 중심 잃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손으로 문을 잡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거나 옆으로 쓰러집니다. 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병이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화장실은 좁습니다. 좁은 공간에 딱딱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병이, 세면대, 벽, 문 어디든 부딪힙니다. 혼자입니다. 문 닫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마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또 떨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다시 옵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귀에서 웅소리가 납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휘청입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휘청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벽, 뒤로 가면 병이, 옆으로 가면 세면대나 벽, 어디로든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혼자입니다. 문 닫혀 있습니다. 불도 안 켜놨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입니다. 얼마나 지나야 발견될까요? 운이 좋으면 몇 분 안에 배우자가 깹니다. 화장실 다녀온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하러 옵니다. 운이 나쁘면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천이 떨어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위험해집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휘청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화장실 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도 위험합니다. 일을 마쳤으니 긴장이 풀립니다. 다 끝났어. 이제 자러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심합니다.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조심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침대로 가면 됩니다. 더 대충 움직입니다. 빨리 자고 싶습니다. 침대가 보입니다. 서두릅니다. 올 때보다 빠르게 걷습니다. 벽도 안 잡습니다. 불도 끕니다. 이제 잘 거니까. 그리고 넘어집니다. 올 때 안 넘어졌는데 돌아가는 길에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갔다 왔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침대에 완전히 누울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계십니까? 그럼 밤 화장실이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문제는 밤에도 약 효과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먹은 약, 저녁에 먹은 약, 밤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압을 낮춥니다. 원래 밤엔 혈압이 낮아집니다. 거기에 약까지 더해지면 더 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고혈압약을 함께 먹는 분들 더 위험합니다. 약 효과가 중복됩니다.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약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약은 계속 먹어야 합니다. 대신 일어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뇨제를 먹고 계십니까? 그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만듭니다. 체내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문제는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 4번, 어떤 분들은 5번도 갑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고 위험도 늘어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조심하니까요. 2번째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3번째부터 위험합니다. 피곤해지니까요. 또 가야 해? 짜증이 납니다. 대충 일어납니다. 빨리 갑니다. 조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4번째, 5번째는 더 위험합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정신도 없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줄입니다. 수분이 줄면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혈액량이 줄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옵니다.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십니까? 밤 화장실 더 조심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불안정합니다.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밤에는 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자면 밤중에 혈당이 낮아집니다. 저혈당이 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발신경입니다.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바닥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도 비틀거립니다. 밤에는 더 비틀거립니다. 당뇨가 심하면 시력도 나빠집니다. 밝은 곳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더 안 보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몸입니다. 파킨슨병이 있으십니까? 밤 화장실 매우 위험합니다. 파킨슨병이 있으면 움직임이 느립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이 자주 흔들립니다. 낮에도 어렵습니다. 밤에는 더 어렵습니다. 파킨슨병 약은 대부분 낮에 먹습니다. 밤에는 약 효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움직임이 더 느려집니다. 균형이 더 안 잡힙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지는 파킨슨병 환자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십니까? 남성분들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대부분 생깁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갑니다. 서너 번은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5번, 6번도 갑니다. 횟수가 많으니 사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5번 가면 사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급하니까요. 참기 어렵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빨리 걷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옵니다. 전립선 약을 먹으면 혈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립선 약은 혈압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2개 해당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3개 해당되면 극도로 위험합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눈을 뜹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바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참으십시오. 10초만 참으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10초는 기다리십시오. 침대에 앉은 채로 10초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0초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10초면 뭐가 달라져? 많이 달라집니다. 이 10초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앉아있는 단계를 거치면 혈압이 천천히 변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막습니다. 또한 이 10초가 뇌를 깨웁니다.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서면 뇌가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10초 앉아있으면 뇌가 일어나는구나 준비합니다.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1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1초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초가 사고를 막습니다. 넘어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 10초 앉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눈을 뜬다. 몸을 일으켜 앉는다. 10초 기다린다. 천천히 일어선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밤에 화장실 갈 때 반드시 불을 켜십시오. 눈부셔서 잠 안 와. 배우자 깨. 잠이 안 오는 게 넘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배우자 깨우는 게 혼자 쓰러져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불을 켜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이라도 놓으십시오. 손만 뻗으면 켜지는 조명. 요즘은 터치만 하면 켜지는 조명도 많습니다. 밝기 조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밝으면 어두운 모드로 하십시오. 완전히 깜깜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복도에도 센서 등을 설치하십시오. 움직이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입니다. 요즘 많이 씁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설치도 쉽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둠은 적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부딪히게 만듭니다. 밝게 하십시오. 화장실 가는 길에 벽을 잡으십시오.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벽을 잡으십시오. 한 손은 항상 벽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벽을 짚으면서 걸으십시오. 중심이 흔들려도 벽이 잡아줍니다. 넘어질 뻔해도 벽 덕분에 안 넘어집니다. 벽이 안전장치입니다. 화장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급해도 천천히 하십시오. 병 위에 앉을 때도 천천히, 일어설 때도 천천히. 특히 일어설 때는 5초 정도 멈추십시오. 병 위에서 일어서면서 바로 걷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5초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5초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혈압을 안정시키려고 그럽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바로 걸으면 더 떨어집니다. 5초 서 있으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막습니다. 이 5초가 넘어짐을 막습니다. 급해도 5초는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멈추는 구간을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10초, 화장실 문 앞에서 3초, 병 위에서 일어나서 5초. 이 세 구간만 지켜도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총 18초입니다. 18초면 됩니다. 18초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다 건너뛰면 넘어집니다. 18초 못 참아서 넘어지면 병원에서 며칠 보냅니다. 18초 아낀다고 몇 주 고생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8초 지키십시오. 맨발로 다니지 마십시오. 바닥이 차갑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슬리퍼를 신으십시오. 굽 없는 슬리퍼, 미끄럼 방지된 슬리퍼. 침대 옆에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일어나면 바로 신을 수 있게. 화장실에 손잡이가 없으면 설치하십시오. 병이 옆, 벽, 손잡이가 있으면 일어서기가 쉬워집니다. 중심 잡기가 쉬워집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밤에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18초를 못 참을 정도로 급하면 요강을 사용하십시오. 침대 옆에 요강을 준비해 두십시오. 이동식 병의도 있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냄새도 안 나고 관리도 쉽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겁니다. 넘어져서 병원 가는 게 더 창피합니다. 요강 사용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 분들은 꼭 준비하십시오. 고혈압약 먹는 분, 이뇨제 먹는 분,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 파킨슨병 있는 분, 혼자 사는 분, 요강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겠습니다. 밤 화장실은 위험합니다. 아침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혈압이 낮습니다. 어둡습니다. 혼자입니다. 이 조건들이 사고를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10초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불만 켜면 됩니다. 벽만 잡으면 됩니다. 18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그게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은 건 아닙니다. 사고는 한 번만 일어나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머리를 다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회복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침대에서 10초 앉기, 불 켜기, 벽 잡기, 화장실에서 5초 멈추기, 슬리퍼 신기, 이것만 지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행동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밤 화장실 사고 후 가장 많은 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진 후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불을 켤 걸, 그때 천천히 할 걸, 그때 벽을 잡을 걸, 다 늦은 후회입니다. 어떤 후회들이 있는지,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10초, 불 켜기, 벽 잡기, 5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